최근 코인 투자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업비트란 곳입니다. 네. 두나무는 업비트의 운용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상장 얘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나무가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를 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국내보다 미국을 택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두나무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기사에서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했으나 철회를 했고 뉴욕 증시 상장을 택했다라고 나왔는데 두나무 측은 아직 국내와 해외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네. 결정된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부 사항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고 일단 그래도 상장 추진 언급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향후 기업 가치 평가일 텐데 그렇죠. 가정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선 미국 1위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보통 비교를 합니다. 네. 마침 코인베이스도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추정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5조 원 수준입니다. 리서치 아름은 두나무가 코인베이스에 뒤질 것이 없고 또 충분히 10조 원 수준의 가치 평가가 가능해 네. 미국 상장에 성공할 경우 몸값이 더욱 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네. 두나무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와 우리기술투자가 약 8% 정도를 갖고 있고 네. 하나투자증권과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6%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아볼까요? 네, 그럼 하나투자증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을 뽑은 이유는 시가총액 대비 오늘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총 대비 지금 하나투자증권 시총이 한 9,600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규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주가 보면 한 6% 넘게 올라왔고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우선주는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네,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일주일 새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엔 한 126%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사실 일주일 새 지금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고 하니까 두나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뉴딜 펀드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도 적용이 된 겁니까? 네, 두나무 효과도 있고 뉴딜 펀드 흥행도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증권주 전반으로 올해도 실적이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탓도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두나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지분을 인수한 게 올해 2월 3일이었는데요. 네. 2월 말까지 오히려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하나투자증권의 투자도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서 가정이지만 일단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네,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매입할 때 약 207만 주를 583억 원 정도의 취득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한 건데요. 네. 앞서 시장에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투자증권의 지분 가치는 6천억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투자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네. 성과급을 좀 크게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앞서서 이제 뉴딜 펀드 얘기를 잠깐 또 드렸었는데 완판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길래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뉴딜 펀드는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이나 매자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입니다. 네. 사실 인기를 끄는 요인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 규모가 총 2천억 원인데 일반 투자자에게 한 1,370억 원을 받고 이 돈을 선순위에 투자를 합니다. 네. 정부 재정은 선순위에 200억 원, 후순위에 400억 원, 또 나머지 30억 원이 남는 건 운용사가 30억 원을 후순위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게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손실이 나면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면 일반 투자자는 선순위로, 정부 자금은 후순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는 걸
정부에서 막아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뭐 개념은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손해가 나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그렇죠. 될까요?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네. 신한자산운용이 수익률 구간을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가입 만기까지 사모펀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21.5%여도 실제로 일반 투자자가 받는 예상 수익률은 0%입니다. 완판 이유가 있죠. 네. 그런데 최근 주가 상승은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뉴딜 펀드 선취 판매 수수료는 납입 금액의 한 1% 정도입니다. 네. 판매사 입장에서 이게 가져가는 수익은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만큼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두나무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가상화폐부터 뉴딜 펀드까지 어떻게 보면 성격은 다르지만 트렌디한 이슈에 둘 다 좀 그렇죠.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한 달 전반을 한번 보면 개인이 한 96억 원의 자금을 넣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억 원, 3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뺐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 긍정적이겠고요. 그래도 두나무 이슈에 좀 연동이 되는 만큼 진행 사항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